언니, 우리 오늘은 학교 가면 안 되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른 자매가 묘비를 바라본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한테 먼저 말하고 가자.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자매는 묘비 앞에 나란히 섰고 손에 쥔 종이를 끝내 펴지 못한 채 꼭 쥐고 있었어요. 아, 우리 잘못한 거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회장은 발걸음을 멈춘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말에는 이유도 설명도 없었지만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어 버린 듯한 공기가 묘지 안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왜 자매는 학교 대신 묘지로 향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신다면 자매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집안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은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고 거실에는 전날 밤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매는 알람이 울리기 전 거의 동시에 눈을 떴다. 특별히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늘 비슷한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불을 걷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바닥을 딛는 발걸음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 있었다. 집안에서 소리가 크게 울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나온 자매는 말없이 각자의 역할을 이어갔다. 한 명은 컵을 꺼내고 다른 한 명은 주전자를 올렸다.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에도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안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없을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그릇이 남아 있었고 자매는 그것을 조용히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보호자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자매는 그 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 바라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아침을 마친 뒤 자매는 책가방을 챙겼다. 전날 밤 미리 정리해둔 공책과 연필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학교에 가는 일은 자매에게 가장 확실한 하루의 기준이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그 과정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질서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자매가 집을 나설 때까지 보호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은 닫힌 채였고 안쪽에서는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매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뜻이기도 했고 오늘도 각자의 몫을 하자는 약속이기도 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공기는 자매의 마음속에도 따라 나왔다. 보호자는 자매가 집을 나간 뒤에야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 들어선 보호자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식탁 위의 흔적, 부엌에 남아있는 컵, 정리된 가방 자국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보호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말을 꺼내야 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머릿속에는 당분간이라는 단어와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었고 그 말들은 아직 현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한 자매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자리에 앉아 책을 꺼내고 수업이 시작되면 집중하는 모습까지도 늘 그래왔던 그대로였다. 선생님의 질문에도 또렷하게 대답했고 칠판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흔들림은 없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짧게 웃기도 했지만 집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섰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자매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성적도 태도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지나치게 단정한 태도, 그리고 어른스러운 침착함이 오히려 마음에 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회장은 혼자 묘지를 찾고 있었다. 정해진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유를 붙일 수도 없는 방문이었다. 그저 문득 그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묘지에는 아직 이른 시간에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익숙한 이름 앞에 섰다.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방문이었지만 매번 느끼는 감정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따라 회장은 주변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묘 앞에 놓인 작은 물건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어쩐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회장은 문득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다.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자매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호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얼굴이었다. 자매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숙제를 꺼내고 하루를 정리하는 익숙한 동작을 이어가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보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지금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있었다. 묘지에서 떠올랐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우연처럼 시작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아직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삶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그날 밤 자매는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남아 있었다. 보호자는 불이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아침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자매는 전날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고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부엌에서 준비하는 아침도 점점 단순해지고 있었다. 먹을 것이 줄어드는 것보다 그 사실을 서로 말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다. 자매는 더 이상 냉장고 안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조차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오가던 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대신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면 자매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교실 안에서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고 선생님의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답했다. 성적은 여전히 좋았고 과제도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른들의 눈에 모범적인 자매로 비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긴장이 스며들고 있었다. 쉬는 시간 친구들이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꺼낼 때 자매는 자연스럽게 듣는 쪽을 택했다. 누군가 집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웃는 것으로 대화를 넘겼다. 설명이 필요 없는 자리에서 굳이 말을 꺼내지 않는 법을 자매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매는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지만 예전만큼 편안하지는 않았다. 급식이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지면서도 그 다행함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도 함께 찾아오고 있었다. 집안에서 보호자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다. 자매가 학교에 있는 동안 보호자는 거실에 앉아 같은 자리를 맴돌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만 길어지고 있었다.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호자의 머릿속에는 여러 선택지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자매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보호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 말을 꺼냈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다. 결국 보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매를 맞이했다. 자매는 그런 보호자의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침묵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보호자는 혼잣말처럼 학교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은 꼭 매일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다. 자매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 말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호자는 말을 꺼내놓고도 스스로 놀란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로 보호자는 같은 말을 조금씩 바꾸어 반복하기 시작했다. 쉬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말, 그리고 곧 괜찮아질 거라는 말들이었다. 담임교사는 자매를 바라보며 점점 더 많은 메모를 남기고 있었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작은 징후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자매는 늘 성실했고 문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지만 지나치게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눈에 띄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자매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주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담임교사는 자매를 불러 간단한 안부를 물었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질문처럼 보였지만 자매의 대답은 늘 준비된 말처럼 짧고 단정했다. 괜찮다는 말, 문제없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담임교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자매를 돌려보낸 뒤 상담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기록에는 이미 여러 차례의 메모가 쌓여 있었고 그 메모들은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과 섣부른 개입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망설임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집안은 낮보다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자매는 방 안에서 나란히 앉아 숙제를 하거나 책을 펼쳐두고 있었지만 집중은 오래가지 못하고 있었다. 보호자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그 발소리가 멈추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자매는 서로의 얼굴을 자주 바라보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어느 날 밤 보호자는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매는 저녁을 준비하며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지, 혹은 돌아와서 또 다른 말을 꺼내지는 않을지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겹쳐지고 있었다.
결국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방 안에 앉아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그 손잡음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자매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에 걸리고 있었다. 자매는 조용히 속삭이듯 서로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마저도 크게 울릴까 조심스러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을 꼭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간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낮에 받았던 몇 개의 보고서와 메모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회장은 그 내용을 여러 번 되짚고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이름이나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감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회장은 그 감각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회장은 비서를 불러 장학재단과 학교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정한 목적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과거에 놓쳤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 기억들은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자매는 같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보호자는 거실에서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으며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조금씩 엮이고 있었다. 아직 사건은 터지지 않았지만 균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사이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보호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말수가 늘어났지만 그 말들은 모두 방향을 잃은 채 흩어지고 있었다.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들은 주로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당분간이라는 단어,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 같은 것들이었다. 두 자매는 그런 말들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묻지는 않았다.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통해 배운 바가 있었다. 어른이 확실하지 않을 때 질문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자매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쪽을 택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보호자는 자매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오늘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다. 자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보호자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에는 이유도 기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자매는 학교에 가지 않는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교복 대신 집안에서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평소라면 이미 학교에 도착해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자매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책가방을 정리했다. 오늘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가방을 비워두는 일은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보호자는 자매가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 홀로 남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락을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했고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누구에게 연락하려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막막함이었다. 그 막막함은 점점 조급함으로 변하고 있었고 조급함은 서서히 판단을 흐리고 있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의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고 있었다. 두 자매는 아침을 먹고도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교실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었을 텐데 집안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기준이 사라진 듯했다. 자매는 결국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손에 익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면서도 자매는 자주 창밖을 바라봤다.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보호자는 외출 준비를 했다. 잠시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자매는 그 말이 오래 걸릴지 금방 돌아올지 알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집안에 남은 자매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혹시 오늘만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은 아닐지.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자매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그 불안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까지 보호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매는 저녁을 준비하며 시계를 자주 확인했다.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밥을 지었지만 식탁 앞에 앉아도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혹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지, 혹은 돌아와서 또 다른 말을 꺼내지는 않을지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었다. 자매는 결국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조용하고 굳어 있었다. 학교에서는 자매의 결석이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정도의 결석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담임교사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오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학교 내 상담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자매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급식비 문제, 보호자의 연락 두절, 아이들이 반복해서 내비친 불안한 말들까지 하나씩 기록으로 남겼다. 이 과정은 담임교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아닐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결국 기록을 남기는 쪽을 선택했다. 아무 일도 없다고 가정하고 넘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신호들이 쌓여 있었다. 담임교사는 학교 내 담당자와 다시 한번 상황을 공유했고 외부 기관과의 상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자매의 빈자리가 있는 교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늦지 않게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장학재단에서 받은 학교 보고서는 생각보다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반복되는 결석, 보호자와의 연락 두절,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친 불안 요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회장은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을수록 마음 한쪽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단순한 동정이나 선의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했고 동시에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회장은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학교와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하되
자매의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알아보라는 지시였다.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장은 혼자 서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딸을 잃은 뒤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조금 더 들여다봤다면 어땠을지, 조금 더 기다려주었다면 달라졌을지, 그런 가정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며칠 뒤 회장은 학교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조용한 면담을 위한 자리였다. 담임교사는 회장의 표정을 보고 그가 단순한 관심 이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그동안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설명했다. 자매의 결석이 단순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보호자와의 연락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는 점, 가리고 아이들이 보였던 불안한 징후들까지. 회장은 말을 아꼈다. 대신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있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장은 잠시 교실 앞에 섰다. 자매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다른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그 빈자리는 이미 일상의 일부처럼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그 자리가 유난히 크게 비어 보이고 있었다. 그 순간 회장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다. 같은 시간 보호자는 집 밖의 낯선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편안한 곳도 익숙한 곳도 아니었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장소였다. 보호자는 마주 앉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과 유도가 섞여 있었다.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 자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해지고 있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호자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매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자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마주보는 순간 결정을 번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보호자는 결국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매에게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옷가지와 서류를 챙기는 손길은 지나치게 서둘러져 있었다. 자매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지만 여전히 묻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더 꽉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자매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보호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에 걸리고 있었다. 보호자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몇 번이고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결국 보호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자는 자매에게 당분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덜 섞인 목소리였다. 자매는 그 말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한 하루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자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보호자의 마음을 잠시 더 무겁게 만들었지만 이미 선택은 이루어진 뒤였다. 같은 날 오후 담임교사는
자매의 연속 결석과 연락 두절 상황을 정리해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회장은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매와 보호자의 동선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조용히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자리에서 내려진 선택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보호자의 결정, 담임교사의 보고, 그리고 회장의 개입이 동시에 맞물리며 상황은 급격히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였다. 그 결과는 누구도 가볍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이야기는 곧 마지막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차는 낯선 공간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주변은 한산했고 사람의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장소였다. 보호자는 자매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살폈다. 자매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만은 느끼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주변의 낡은 구조물에서 낮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자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보호자는 자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몇 걸음 앞서 걸어갔다. 자매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지금 이 순간이 이전의 어떤 날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분명한 차량 소리로 바뀌고 있었다. 보호자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동시에 주변의 정적을 깨뜨리며 여러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보호자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익숙하지 않지만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자매는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은 숨을 고르며 자매에게 다가왔다. 그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더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자매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보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자매 앞에 멈춰 서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자매는 잠시 서로를 바라본 뒤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주변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보호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야 했다.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고 책임은 결국 본인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자매는 회장의 곁에서 잠시 떨어진 공간에 머물며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소리들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자매를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회장은 여러 절차를 거치며 자매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회장은 그 모든 과정을 피하지 않았다. 그 과정 속에서 과거의 선택들이 다시 떠올랐고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도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
회장은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중간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자매는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학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지 조심스럽게 묻고 있었다. 회장은 그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자매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기 전까지 충분히 설명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매는 그렇게 조금씩 일상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며칠 후 자매는 다시 학교로 향했다. 이전과 같은 교실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담임교사는 자매를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안내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자매는 책상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자매는 교실을 나서며 잠시 창가에 멈춰섰다. 그동안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자매를 짓누르지 않고 있었다. 이미 지나온 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나눴다. 그 미소에는 오래 버텨온 시간에 대한 위로와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남기는 무게는 사람마다 달랐다. 보호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결정들, 외면했던 질문들, 그리고 편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말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보호자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있었다. 잘해보려 했다는 말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책임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과정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보호자는 더 이상 자매의 곁에 설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사실은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큰 짐으로 남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점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다. 보호자는 마지막으로 자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 부름은 이미 닿을 수 없는 거리로 멀어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뒤늦은 후회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한편 회장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서류 한 장, 서명 하나까지도 직접 확인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회장은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다.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매의 하루는 조금씩 안정된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학교에 다녀와 숙제를 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이 자매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밤이 서서히 일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자매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버티기 위한 손잡음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한 손잡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회장은 자매와 함께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말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자매는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동안 무서웠던 순간들, 이해되지 않았던 말들, 그리고 스스로를 탓했던 시간들까지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있었다. 회장은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해결책을 먼저 말하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매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웠고 그 빛은 자매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머물고 있었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나눴다. 크게 웃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괜찮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자매는 같은 방에서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불을 끄기 전 자매는 조용히 하루를 돌아봤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 내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을 불러오지 않고 있었다. 그저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잔잔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상처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 견뎌야 할 시간은 아니었다. 자매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늦게라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고 그 손을 잡아도 괜찮은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극적인 장면이 없어도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결말이었다. 누군가는 늦게 책임을 배웠고 누군가는 다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어딘가에 닿아 있는 이야기처럼 잔잔히 이어지고 있었다.